스포츠와 사회계청 3편 계속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3편을 다 해놨었는데 이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7 스포츠 계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요건 제가 암기할 내용도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계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 화면에 여러분들 하나의 큰 그림으로 암기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문제가 헷갈려서 풀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위의 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할 부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밑에 보면 선수나 코치처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는 것을 지위의 분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위의 서열화가 있습니다. 서열이 뭡니까? 서열화라는 게 줄을 세우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줄을 쭉 세우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개인의 특성하고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개인의 특성이 있고 능력이 있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개인의 특성은 지식, 용모, 외모를 얘기하죠. 그리고 체력 같은 게 포함되고요. 그리고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서열이 형성되는 것을 서열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위가 상호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선발이나 후보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선수나 코치 같은 선수 혹은 지도자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지도자 중에서도 감독, 코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위의 서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위에 따라서 배열 혹은 배치하는 겁니다. 자, 가치나 유용성에 따라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유용성에 따라서 지위를 배열 혹은 배치하는 겁니다. 주로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에는 위광 혹은 명예가 있고요. 또 호감, 인기 등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수의 경기력을 통한 선수 등급 평가도 이런 평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수 부여입니다. 말 그대로 뭐 일한 만큼 가치 있는 만큼 이제 돈이나 혹은 다른 것으로 뭔가를 준다는 의미죠. 이것은 말 그대로 보수의 배분, 나누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보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돈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봉급 혹은 상급 등의 어떤 재화나 용역에 관한 권리로서 주어지게 되죠. 대부분 유형의 것이 있고요. 다음은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감독의 권한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외국 축구로 따지면 외국의 감독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더 많은 권한을 주기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보수 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도 주지만 더 많은 권한과 능력도 주게 되죠. 다 이건 보수를 배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재밌는데요. 비물질적인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인기나 명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층이 만들어지는 4가지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분화, 서열화, 평가, 부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부분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할 때 첫 글자를 따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분열 이렇게 외웁니다. 분화의 분자, 서열의 열자 이렇게 분열이라고 외우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가자 그리고 보수의 숫자에서 분열 가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그 분석행류라고 있죠. 막 책을 태우고 그 유학자들을 막 산채로 죽이고 했던 게 분석행류인데요. 그걸 맞춰서 분화의 분자와 서열화의 서자를 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가보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평가의 가자와 보수의 보자를 합쳐서
저는 이제 분서, 가보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암기 방법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개인의 여기 보면 지위의 서열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는 개인의 특성, 뭐 지식, 예를 들어서 항목 다음 중 지위의 서열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식, 용모, 체력 이런 거하고 나머지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적 특성에 들어가는 서열화 방법이고요. 또한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또 썼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지위의 서열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이렇게 개인의 특성 넣고 능력 넣고 그 다음에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위가 상호 비교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예로서 선발과 후보를 구분한다 이런 것들 해놓고 나머지 보기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인 위강, 호감, 인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을 찾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수 부여에 관련된 것도 나왔었습니다. 재산, 그리고 권한과 능력, 비물질적인 보수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한 여기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인기가 보면 평가에 들어가 있죠. 근데 보수 부여 방식에도 보면 인기나 명성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외워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역할 부여 같은 경우는 권한과 책임의 구분 이렇게 돼 있죠. 구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서열화 같은 경우는 지위에 따른 상호 비교죠. 비교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배치가 키워드가 되고요. 보수 부여는 배분입니다. 뭐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편하긴 하시겠죠. 뭐 구비라고 하든지 구교라고 하든지 분교 뭐 배분 뭐 이렇게 외우시든지 여하튼 나름의 방식대로 이런 걸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지문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유형인데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습니다. 어떤 교재 같은 경우는 중하류층, 상류층을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은 중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중상류층은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하류층은 규칙적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상류층은 시간이 더 많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돈들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바쁘게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적으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돈 경제적 여유인데요. 이거는 명확하겠죠. 중상류층은 많고요. 하류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는 어떤 걸 즐기느냐 보면 중상류층은 참여 이 TV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현장 가서 관람을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직접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개인 종목을 선호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류층은 관람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단체 종목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중상류층은 시간이 불규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들을 하기 힘듭니다. 소수가 모여서 하는 그런 개인 종목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주로 개인 종목들이 좀 돈도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상류층은 개인 종목을 즐기는 경향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비 형태인데요. 중상류층은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위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장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본래 있는 모습을 어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혹은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감추는 거죠. 그걸 위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류층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또 문제가 종종 나왔는데 그렇게 뭐 지문이 나와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다음은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보면 이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수직 이동이 있고 수평 이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이라는 건 위아래로 움직이는 얘기하죠. 주전에서 후보가 된다든지 선수에서 코치가 되는 것들은 바로 수직 이동에 해당됩니다. 주전에서 후보가 됐으니까 밑으로 떨어졌죠. 선수에서 코치가 됐으면 위로 올라갔죠. 수직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수평 이동은 A팀 주전에서 B팀 주전으로 가는 거. 이때 대우가 동일하면 그렇습니다.
A팀 주전에서 B팀 주전으로 가더라도 대우가 낮아진다든지 혹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이것도 수직 이동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동 기간이 있습니다.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의 이동이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보다 학력과 수입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은 세대 간 이동, 자식과 부모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대 내 이동은 A팀 선수가 은퇴를 했다가 A팀 코치가 되는 것, 같은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주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개인 이동과 집단 이동이 있습니다. 개인 이동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상승 기회를 실현하는 것들이고요. 혼자 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손흥민 같은 경우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집단 이동 내지는 조직적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낮은 사회 계층적 지위로 인식되던 운동선수가 프로스포츠의 태동과 발전으로 높게 평가된 사례들이 바로 이런 집단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종목 자체가 되게 인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확 그 종목 자체가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도 집단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풀이인데요. 잠깐 늘 말씀드리지만 저작권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도 풀어보고 또 이렇게 고민을 해 나가시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